수능 영어 영역 문장 삽입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죠. 주어진 문장을 글의 흐름에 맞게 삽입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먼저 주어진 문장에서 접속사, 접속부사, 대명사 또는 정관사 등을 단서로 이 글 앞뒤로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인가를 추측을 한 다음에 그 추측에 맞게 이 문장을 위치시키는 것이 명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글을 읽어 나가면서도 접속사, 접속부사, 대명사 또는 정관사 같은 것들이 단서가 되니까 동그라미를 치면서 유의해 읽어주세요. 또 주어진 문장이 요지를 나타내는 문장이라면, 뭔가 추상적인 문장이라면 그 뒷부분에는 항상 독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부연 설명이나 예시들을 들어줄 거예요.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부연 설명이거나 예라면 그 앞에 똑같은 내용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왔었겠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주어진 글이 역접으로 시작을 했어요. However, on the contrary,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면 그 앞부분에는 주어진 글과 반대되는 내용이 왔었겠죠. 주어진 글이 rather로 시작을 했어요. 뭐뭐 하지 않고요. 그보다는 이렇게 해요 라는 뜻이니까 앞에 부정문이 왔을 거고요. 내용은 역접의 내용이 왔었겠죠. 주어진 글이 for example로 시작을 해요. 그럼 같은 내용이 오면서 뭔가 더 추상적인 그런 말이 왔을 거예요. 주어진 글이 그럼 반대로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럼 그 뒷부분에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주거나 부연 설명이 올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이겠죠. 주어진 글에 also가 있어요. 그럼 또한이란 뜻이니까 같은 맥락의 내용이 앞에 한 번 더 나와 있었을 거예요. 주어진 글에 the 명사가 있어요. 그럼 앞에 어나 on이 왔던 명사가 있는지 또 살펴보면 좋겠죠. 주어진 글의 대명사, 예를 들어서 they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앞부분에는 이 they를 받아준 복수 명사가 있었을 거예요. still과 not이 있었어요. 그럼 여전히 뭐뭐 하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뭐뭐 하지 못해요 라는 말이니까 이 내용이 앞부분에 또 나와 있었을 거예요. 2022년 수능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38번 문장 삽입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주어진 문장을 해석을 해보고 앞뒤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파악을 해줘야겠죠. 특히 연결어, 정관사, 대명사 이러한 것들에 신경을 써줄 거예요. 보유하는 것이요. 무엇을 보유하냐면 현재 직원들을 보유한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새로운 포지션, 회사 안에서의 새로운 포지션을 위해서 직원들을 유지를 한대요. 이러한 것은 또한 굉장히 줄여줄 수 있대요. 그들의 두려움을요.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해고되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자, 또한이라는 말은 이 두려움을 줄여주는 방법이 앞에도 언급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회사 내 새로운 포지션으로 직원들을 옮기라는 그런 방법이 제시되었어요.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을 때는 뒤에 보충 설명이나 또는 예시를 들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겠죠. 이 문장 삽입 문제는 처음부터 읽기보다는 단서가 되는 연결어나 대명사 그리고 정관사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단서가 될 만한 문장들을 먼저 찾아서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것은 for example이에요. 자, 예를 들었다는 것은 이 예가 어떤 아이디어를 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예시를 들었다는 거죠. 로봇은 도입이 될 수 있대요. 단지 새로운 공장에만 도입이 될 수가 있대요. 현재 있는 조립대에서 사람들을 대체하기보다는요. 이것은 주어진 문장의 예시라고는 볼 수가 없죠. 다른 문장을 살펴볼게요. 여기 접속사가 있어서 이 문장을 또 살펴볼게요. 로봇은요, 특히 좋은데 뭐 하는데 좋냐면 반복적이고 간단한 움직임을 취하는 데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된 인력은 옮겨갈 수 있대요. 포지션으로요. 어떤 포지션이냐면 판단과 결정이 요구가 되는 그런 포지션이요. 로봇의 능력을 능가하는 인력이 이러한 포지션들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은 주어진 문장, 현재 직원들이 새로운 포지션을 위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가 주어진 문장을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인지를 그 지점을 찾아야겠죠. 4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로봇은요, 필요로 할 수도 있대요. 뭐 하는데 필요하냐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회사가 더 경쟁력 있게 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러한 비용 절감을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노동과 관리를 같이 해야 된대요. 현재 인력을 회사 내에 새로운 포지션을 위해 유지하라는 문장을 보충하는 문장은 아니죠. 혹시 모르니까 3번 문장도 일단 살펴는 볼게요. 인력은요, 새로운 공장을 계획하는 것에 참여가 될 수 있대요. 주어진 문장은 현재 회사 안에서의 새로운 포지션에 관한 것이니까 3번도 주어진 문장을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39번 문제도 살펴볼게요. 주어진 문장을 보면 무성 흑백 영화의 이 리얼리즘은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앞에 이런 것들이 붙으면 현실주의와 반대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무성 흑백 영화가 지배적인 한은 영화적인 판타지를 가져갈 수 없대요. 무엇을 위해서 가져가나요? 현실의 표현을 위해서요. 영화적인 판타지라는 것을 갑자기 튀어나온 말은 아닐 것 같고요. 앞에 언급이 되었을 것 같고요. 무성 흑백 영화가 우세적인 동안에는 라고 언급한 걸로 보아서 이 무성 흑백 영화가 지배적이라는 말도 앞에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을 찾아볼까요? 먼저 연결사 since가 눈에 띄었어요. 시네마는요, 환상적인 아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은 unnecessary, 불필요하대요. 주어진 글은 뭔가를 혁신한다라는 말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연결사가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것 외에는요. 영화 제작자와 관객들을 시네마의 환상적인 차원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밖에 없대요. 주어진 문장에서는 영화의 환상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3번 문장도 주어진 문장을 보충 설명하는 문장이 될 수 없겠죠. 4번 문장을 보니까 역접이 있어요. 그래서 4번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역접이니까
반대되는 문장이 앞에 나왔겠죠. 소리와 색깔은요, 위협했대요. 만드는 것을 위협했대요. 이러한 환상을요. 주어진 문장에서는 무성 흑백 영화가 환상을 지켜준다라는 내용이었고, 이 문장은 소리와 색깔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환상을 위협한다 라고 했으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겠죠.